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 계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lift coefficient라고 하죠. 여기서 계수라는 일반적인 뜻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상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양력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항공인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 양력은 양력 계수, 공기 밀도, 공기 속도의 제곱, 날개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요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양력 계수라는 건 좀 애매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력 계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하자면 양력 계수는 에어포일, 동압, 그리고 날개 평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력과 관련된 무차원 계수입니다. 여기서 에어포일은 모양, 그리고 놓여있는 자세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에어포일에 작용하는 공기역학적 힘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소, 즉 밀도, 속도, 면적이죠. 외에 에어포일의 모양과 표면 상태, 자세, 그리고 공기 점성, 탄성, 그리고 난기류 특성 등 양력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양력 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기 점성 등 일부 요소는 아음 속에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력 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죠. 양력 계수는요, 양력과 자유 공기 흐름 조건들, 그리고 물체 차원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는 풍동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양력 방정식을 잠깐 보면 공기 밀도, 그죠? density of air, 그다음에 대기 속도, velocity of air, 그다음에 날개 또는 에어포일 면적, wing와 에어포일 에어리어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물론 풍동 시험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있지만 계산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력 계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죠. 양력 계수 공식에 따르면 밀도, 면적, 속도, 그리고 동압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큰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양력 계수 역시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비행 조건에서나 큰 양력이 모두 선호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력이 클수록 항력 역시 크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양력 계수는 양력과 동압, 그리고 양력 발생 면적을 바탕으로 계산을 합니다. 양력 계수는 양력 힘을 동압 및 면적과 관련된 무차원 단위입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양력 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은 무게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쪽으로 향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려면 들어 올리는 힘이 무게의 힘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양력이 클수록 공기역학적 요소의 양력 계수는 커집니다. 자, 다음 동압은 움직이는 공기역학적 요소에 의해 생성되는 힘입니다. 동압은 대기속도 제곱의 절반값입니다. 동압은 공기역학적 요소가 이동 중일 때 생성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클수록 동압도 커집니다. 즉 물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동안 더 많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비행하기 위해서 특정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양력이 발생하지 않고 비행 중에 실속되어 공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림의 공식과 같은 양력 계수는 양력의 힘과 관련해서 동압이 클수록 양력 계수는 작아집니다. 자, 다음 면적을 볼까요? 면적은 공기역학적 요소가 노출되어
양력을 생성할 수 있는 표면적의 크기입니다. 양력 방정식에 따르면 면적이 클수록 더 큰 양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행기는 더 큰 날개로 설계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양력이 발생합니다. 그림의 공식과 같이 양력 계수는 양력 힘과 관련해 잠조되므로 면적이 클수록 양력 계수는 작아집니다.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양력 계수가 클수록 양력 발생과 관련된 공기역학적 요소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행기 날개를 설계할 때 높은 양력 계수를 얻는 것이 좋겠죠. 양력 계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그림을 볼까요? 이것이 최대 양력 계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양력 계수는 에어포일 모양과 바듬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양력 계수는 바듬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위의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에어포일이 결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풍동시험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력 계수는 공기역학적 요소에서 에어포일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항공기 최종 운용자인 조종사는 바듬각을 변화시켜 발생하는 양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양력 계수 공식을 잘 알아두면 필기 및 구술 시험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